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Focus On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비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올해 여름 특강 Pre-IB Math 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될 예정인지 그리고 샘플 렉처 영상을 첨부하여 어떤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어떤 학생들이 이번 여름 특강에서 도움을 많이 얻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내용 또한 간략히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Focus On에서 IGCSE Additional Mathematics에 대한 인강을 곧 런칭할 예정이고요. 지금 최종 촬영 및 검수 작업 중에 있으니 5월 중에 모든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번 여름 특강을 수강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으시거나 여름 특강을 들은 이후에 조금 더 꼼꼼히 스스로 학습하고 싶다 하시면 저의 Add Math 인강도 함께 수강하신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Summer Syllabus는 총 12회에 걸쳐서 전 과정을 한번 쑥 훑고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중학교 수학 과정인 MYP IGCSE Math랑 고등 과정 IB Math AA 그리고 AI 이 사이의 간극이 생각보다 큽니다. 따라서 중학교 수학에서 고등학교 수학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과정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수업이 바로 저의 Pre-IB Math 수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IGCSE Additional Mathematics 커리큘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IB Math로 넘어가기 전에 꼭 필요한 그런 탄탄한 밑거름을 다질 수 있도록 꼭 컴팩트하고 중요한 내용들을 골라 수업할 예정입니다. 그럼 어떤 학생들이 이번 여름 특강을 수강하면 좋을까요? 자, 우선 IB Math를 경험차 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8, 9, 10학년 학생들 모두 환영이고요. IGCSE Add Math를 수강 중이거나 아니면 수강할 예정인 학생들, 물론 이번 수업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IB Math 시작 전 핵심 개념들을 미리 강화하고 또 IB 수학의 기초를 탄탄하게 쌓고 싶은 학생들, IB Math 선행 중에 나는 좀 개념 구멍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수학의 기초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학생들 또한 이번 특강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수학 문제 접근법. 수학을 풀 때 내가 너무 풀이 과정을 암기해서 푸는 것 같다.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푸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번 특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내가 수학을 접근하는 그 방향성 자체를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문의 주신 어떤 분들이 있으셨는데 한국 수학을 어느 정도까지 선행을 해야 이번 수업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자, 보통 한국 수학 중3에서 고3까지의 과정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것이 이번 Pre-IB Math Syllabus입니다. 하지만 문제 유형과 난이도는 한국의 내신 그리고 모의고사 스타일에 비해서는 깊게 들어가지 않아서 부담은 조금 덜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중3 내용은 어떤 것들이 들어갈까요? 중3은 인수분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삼각비, 원의 성질 등 Pre-IB Math 수업의 베이스를 이루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중3 내용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 완성된 상태에서 들으면은 더욱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중3 과정에 아직 나는 자신이 없다 하더라도 이번 특강에서는 처음 듣는 학생들을 고려하여 빠뜨리는 내용 없이 모두 꼼꼼히 설명할 예정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넓게 퍼져서 다양한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한국 교육과정과 강조점이 다른 단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중요하지만 IB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과목들도 있고 반대로 한국 수학에서는 깊게 다루지 않지만 IB에서는 새로 추가된 그런 단원들도 있습니다. 또한 문제 스타일도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한국처럼 막 엄청 심화로 막 꼬아서 내기보다는 개념 이해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번 여름 특강 전에 나는 한국 수학을 조금 더 미리 공부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기보다는 개념 이해에 집중하면서 한번 선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 특강 실제 수업에서는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도 고려하여 건너뛰는 개념 없이 꼼꼼하게 설명할 예정이니 고등 선행에 대한 부담감은 전체적으로 크게 갖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지 한번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곧 런칭할 Add Math 강의의 일부를 발췌한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활용을 해서 개념을 더 직접적으로 내가 와닿을 수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보통 수학을 생각하면 그 수식 그 자체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렇게 되면 직관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를 왜 계산하고 있지? 내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뭐였지? 약간 문제를 풀다가 중간에 까먹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내가 본질적으로 수학 실력을 끌어올리기가 어렵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학에서 시각화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그래프는 아주 직관적이거든요. 내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부분을 가능한 것까지 시각화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들, 훈련들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배운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exercise, 그동안의 past paper를 참고하여 다양한 exercise, 최대한 많은 유형을 다루면서 학생들이 익힌 내용을 체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여름 특강에 활용될 교재의 모습입니다. Signature 교재인데요. Trigonometry topic 대한 교재를 발췌해 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먼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introduction, 자, 실생활 예시를 가져와서 introduction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sine graph, 그 sine graph 차례대로 무작정 이 그래프는 왜 이렇게 생겼는지 주입식으로 암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이 사인 그래프 개형과 코사인 그래프 개형이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교재입니다. 이렇게 개념 이해를 한 이후에는 직접 수업 시간에 풀어보는 example. 자, example에서는 어떤 단계에 걸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방향성을 제시해서 도움을 주고 있고요. 또한 수업 시간에 모든 문제를 다 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집에서 숙제로 풀어올 exercise들도 수업 시간에 풀어본 example과 비슷한 유형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샘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배워볼 내용은 graphs of trigonometric functions, sine, cosine, tangent graph가 왜 그렇게 생기게 되었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sine, cosine, tangent 함수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그런 모양이 생겼는지까지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실생활 예시를 가져와 봤어요. Let's imagine you're on a Ferris wheel. 자, 놀이공원에 있는 Ferris wheel을 탔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Starting level with the center. 자, 여기 중심이랑 같은 높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서 타는 겁니다. The wheel rotates at a constant speed in an anti-clockwise direction. 자, 이렇게 핑크색 화살표로 그려져 있는 것처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As the wheel rotates. 자, 처음에 내가 여기에 탔어요. 근데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겠죠. Your vertical and horizontal displacements from the center of the wheel will change periodically. 자, 주기성을 갖고 바뀌겠죠. 왜냐면은 constant speed, 일정한 속도로 얘가 계속 돌아갈 거기 때문에 주기성을 가지고 나의 vertical displacement, 여기 중심, center에서 vertical하게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horizontal 방향으로도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그 관계가 주기적으로 변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나타낸 게 바로 sine과 cosine 그래프입니다. The graph of your vertical displacement. 자, vertical이면 위아래죠. 여기 중심을 기준으로 얼마나 위로 갔는지 아니면 얼마나 아래에 있는지 displacement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sine graph. 그러면 horizontal 방향으로도 displacement가 일어나죠. 여기 중심을 기준으로 내가 얼마나 왼쪽에 갔는지 아니면 오른쪽에 갔는지 horizontal displacement는 cosine graph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에 대해서 plot을 한다? Against the angle turned through. 자, 처음 시작할 때는 0 degrees죠. 그럼 한 바퀴 다 돌면 360 degrees가 될 건데 그랬을 때 그 angle turned through 얘가 x축에 오겠죠. 그럼 y축은 나의 displacement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윗 방향으로 가면 plus 아래 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자, horizontal displacement의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조금 더 수학적으로 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Point P, 어떤 점 P가 travels anti-clockwise around a unit circle. 우리 방금 앞에서 했던 Ferris wheel이랑 똑같은 상황이죠. 대신에 이번에는 unit circle, radius가 1인 circle을 우리가 unit circle이라고 합니다. 자, point P가 똑같이 Ferris wheel을 탔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시작한다? 여기 1, 0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우리 앞에서 사람이 탄 것처럼 같은 위치입니다. 그랬을 때 OP makes an angle of X. 자, OP가 이렇게 주구주구주구 이렇게 회전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OP랑 the positive horizontal axis랑 이루는 요 각도를 우리가 X라고 해서 얘가 X축에 오는 value가 될 겁니다. The coordinates of P. 자, 그럼 P의 좌표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예시로 P가 여기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OP는 원의 반지름, radius니까 1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길이, 밑변은 cosine x, 그리고 높이는 sin x가 될 거예요. 그래서 the coordinates of P is gonna be cosine x, sin x. 그럼 먼저 graph of y는 sin x부터 한번 볼까요? 자, y는 sin x니까 얘는 뭐예요? P의 y coordinates를 보는 거죠. 나는 sin x를 그릴 거니까 나는 지금 y coordinate만 관심이 있다. 즉, 무슨 소리예요? y coordinate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이 앞에서 말했던 vertical displacement, 위아래로 얼마나 내가 지금 떨어져 있는지 중심을 기준으로 그거를 보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럼 처음에 x가 0일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어디예요? starting point. 딱 같은 높이에 있죠. center랑 같은 높이 0에 있기 때문에 x가 0일 때 sin 0는 y value가 0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출발을 했어요. 그럼 점점 anti-clockwise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했죠. 그럼 점점 위로 올라가서 어디까지 갈까요? 자, 정확히 딱 90도까지 돌아가면 제일 위에 있겠죠. 정상에 있을 겁니다. 그때가 값이 1입니다. 그냥 radius가 1이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displacement는 positive 1이에요. 이게 언제다? 90도일 때. 그러면 반바퀴를 더 돌아갔어요. 여기서 반바퀴를 더 돌아가서 정확하게 180 degrees를 돌았다. 그럼 어디 있어요? 다시 처음이랑 같은 높이로 돌아갔죠. 그래서 sin 180 degrees는 0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아래로 내려가요. 그럼 이번에는 아까랑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니까 negative value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쭉 내려가서 어디까지 간다? 내가 가질 수 있는 최하점 negative 1입니다. 자, 요거는 90도 돌아서 270 degrees일 때 negative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90도 더 돌아서 짠, 한 바퀴 다 돌았다. 360도 360 degrees 돌았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원래 상태랑 같은 높이다. 그래서 sin x의 주기성에 대해서 지금 벌써 끝났어요. 자, 한번 쭉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쭉 내려갔다가 끝. 요게 계속 무한히 반복될 겁니다. 왜냐면 같은 점에서 시작해서 일정한 스피드로 계속 돌아갈 거기 때문에 요 shape이 계속 반복됩니다. 위에 박스에 적힌 글 한번 읽어볼까요? The height of P above the horizontal axis. 자, 요거는 x-axis를 말하는 거죠. changes from, 자, 처음에 0, 그 다음에 제일 높을 때 1, 그 다음에 180 degrees, 딱 반바퀴 돌았을 때 0, 그 다음에 90도 더 돌아가면 나의 최하점, 제일 아래에 있을 때가 negative 1, 그 다음에 0. 요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cosine x에 대한 그래프도 한번 볼까요? cosine x는 P의 coordinate 중에서 여기 x coordinate를 보면 되죠. 그러면은 선생님 그림이 아까랑 달라졌어요. 여기서는 우리 앞에 Ferris wheel 예시처럼 얘가 1, 0에서 시작을 했는데 얘는 왜 갑자기 여기 위에서 시작하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달라진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이렇게 휙 90도 회전한 거예요. 자, 앞에 그림에서는 여기가 horizontal axis 그리고 여기가 vertical axis 이렇게 있었는데 자, 여기 그림 보시면은 지금 90도로 돌아갔어요. 여기가
horizontal axis, 그리고 여기가 vertical axis입니다. 자, 여기 헷갈리지 않게 적어놨어요. horizontal axis, 여기가 vertical axis. 그러면은 왜 돌려놨을까요? 그림을. 왜냐하면 cosine x는 나는 뭘 볼 거다? 좌우로 얼마나 이동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나는 여기 O, center O를 기준으로 horizontal한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갔는지 왼쪽으로 갔는지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center O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갔다면 plus, 그리고 이쪽으로 왼쪽으로 갔다면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나는 그래프를 그릴 때 요거를 y value에다가 y축에다가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돌려서 그린 것 뿐이에요. 자, 아까랑 똑같은데 그냥 요 축이 요렇게 그냥 똑같이 돌아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또 해볼까요? 자, 여기서 출발합니다. 똑같이 horizontal axis 1, 0입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서 anti-clockwise 방향으로 슝 돌아갈 거예요. 그랬을 때 자, 그럼 똑같이 여기가 cosine x, 여기가 sin x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이번에 주목할 거는 cosine x이기 때문에 자, the distance of p from the vertical axis 어디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자, 위쪽으로 가면 플러스, 아래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값을 가지겠죠. 자, 처음 시작하는 점은 오른쪽으로 1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positive 1에서 출발합니다. x가 0일 때. 근데 점점 내려가서 딱 90도 돌았을 때 그러면 0가 되겠죠. cosine 90 degrees가 0인 이유입니다. 거기서 정확히 90도를 더 돌았어요. 그러면은 제일 멀리 있겠다. 제일 멀리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값은 negative 1. 언제일 때? x가 180 degrees일 때. 그럼 같은 이유로 이렇게 슝슝 계속 anti-clockwise 방향으로 돌아가다 보면 270 degrees일 때는 다시 0를 갖게 되고요. 정확히 한 바퀴 돌았다. 360 degrees 돌면 처음 상태 플러스 1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앞에 sin x처럼 cosine x도 주기성, periodicity를 갖고 반복이 되는 그래프가 생깁니다. Both sine and cosine graphs show smooth wave-like curves. The graphs of y equals sin x and y equals cosine x can be continued beyond 0 degrees에서 360 degrees. 당연히 얘가 무한히 계속 돌 수 있죠. 그래서 요런 그래프들은 무한하다. x가 어떤 value를 가지던 y value가 항상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The basic sine and cosine functions repeat every 360 degrees 아니면은 360 degree 대신에 radian 단위를 사용을 해서 2pi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주기성을 갖는다. We call these periodic functions. Sine x plus 360 degrees. 자, 한 주기를 더해도 원래랑 똑같아요. 코사인도 마찬가지 코사인 x의 주기인 360 degrees를 더하면 원래의 코사인 x랑 같아진다. 그러면 period, amplitude, 자, 요런 표현의 정의를 한번 알아볼까요? The period of a periodic function is the length of one repetition or cycle. 자, 방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for basic sin x and cosine x, the period is 360 degrees 또는 2pi입니다. 자, 한 바퀴 돌 동안, 자, Ferris wheel이 한 바퀴 돌 동안 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amplitude가 뭘까요? The amplitude of a periodic function is the distance between a maximum or minimum point and the center line, which is the principal axis. 자, 주의해야 될 점, amplitude를 maximum이랑 minimum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amplitude, 제일 큰 거, 1, 그리고 제일 작은 거, negative 1이죠. 그러면은 amplitude는 요만큼, 여기 사이를 진동을 하니까 amplitude가 2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amplitude의 정의는 max랑 minimum 사이의 값이 아니에요. 자, maximum과 어디 사이? center line 사이입니다. center line이 중요한 거예요. center line을 기준으로 얼마나 멀리 떨어지는지. 자, 그러면 왼쪽에 sin x 그래프 기준으로는 여기 center line이 x axis랑 같죠. 여기 기준으로
최대 1까지 올라가고 그럼 minimum value도 본다면 negative 1까지 가기 때문에 amplitude는 얼마다? 1이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amplitude는 1입니다. 자, amplitude negative number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1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cosine x도 마찬가지죠. sin x랑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tangent x graph를 한번 볼게요. Unlike sine and cosine, the graph of y equals tangent x behaves very differently. 딱 봐도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요. 지금 tangent x는 아주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asymptote라는 것을 가져요. 한국말로는 점근선, 점점 가까워지지만 절대 닿지 않는 선, 바로 asymptote입니다. The vertical lines the graph never touches. 언제 갖는다? plus minus 90 degrees, plus minus 270 degrees, 그리고 plus minus 450 degrees. 자, 이렇게 asymptotes들도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쭉쭉쭉 서 있습니다. 지금 핑크색 선으로, 핑크색 점선으로 그린 게 제일 기본적인 tangent x graph의 asymptote인데요. 그러면은 asymptote는 뭐 그렇다 치고 tangent x는 어떻게 생겼는가? 자, 여기 일단은 tangent가 x가 0일 때 y value도 0를 갖고요. 그럼 0에서 90 degrees에서 점점 가까워질수록 지금 어떻게 돼요? 엄청 rapidly 하게 increase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하지만 요 핑크색 선에 닿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tangent 함수는 x가 90 degrees일 때는 함수값을 갖지 않습니다. 함수가 정의되지가 않아요. 자,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negative value를 볼까요? 0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보니까 이번에도 무한히 아래로 완전 급격하게 슝 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얘도 절대 닿을 수 없는 asymptote에 가로막혀서 x가 negative 90 degrees일 때는 tangent 값이 정의될 수가 없다. 요런 모양을 보니까 약간 슝 요런 tangent x는 약간 이런 모양이죠.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렇게 되나? 자, repeats every 180 degrees입니다. 앞에서 sine이랑 cosine은 주기가 360 degrees였어요. 왜냐면 한 바퀴를 다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tangent x는 조금 달라요. asymptotes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디서? plus 90 그리고 negative 90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요 사이가 한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eriod는 sine, cosine과 달리 180 degrees다. 아니면 radian으로 표현하자면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period is pi, 180 degrees. 자, 그러면 파를 막 이러고 있는 이 모양이 계속 180 degrees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period는 180 degrees 알겠어요. 그럼 tangent x의 amplitude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There is no amplitude for tangent. 왜냐면 it can go to infinity, both positive infinity and negative infinity. 두 개가 다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 알겠죠? 이유를. 자, 오른쪽으로도 슝 positive infinity로 가고 왼쪽으로도 negative infinity로 가기 때문에 amplitude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center line이 이 경우에도 x-axis가 될 건데 amplitude는 정해진 maximum value나 minimum value가 있어야지만 정의가 됩니다. 따라서 no amplitude.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The summary of important formulas. sin x와 cosine x는 모두 amplitude 1. 근데 tangent x는 amplitude 정의할 수가 없다. 또 period. sin x랑 cosine x는 둘 다 360 degrees 또는 2pi. 하지만 tangent x는 혼자서 180 degrees or pi. 왜냐면 asymptote 사이에 가로막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asymptote negative 90 degrees 그리고 positive 90 degrees 사이에 껴서 슝슝 이렇게 생긴 게 바로 tangent x의 한 축이다. Notes. 자, sine, cosine 둘 다 smooth waves. 차이점은 sin x는 0, 0에서 시작하고 cosine x는 0, 1에서 시작을 한다는 점. 그리고 tangent x의 중요한 특징 has vertical asymptotes. 자, 여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sin, cosine, tangent 함수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